오빠,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겠네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과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 줄이 또렷하게 찍힌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 한 숟가락 넘기고는 배를 움켜쥐며 화장실로 달려갔던 지옥분.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의 약국으로 달려간 오응수는 병원 응급실을 떠올리며 덜덜 떨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두 줄, 그 작은 표시 하나가 두 사람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응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지옥분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 진짜 아빠야? 옥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아니, 아빠, 축하해요. 그 순간 오응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혼자 알면 안 돼.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야 해.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거실엔 모두가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범수, 강수, 천수는 물론이고 공주실 여사까지 TV를 보다 말고 모여든 상황. 분위기는 다소 어리둥절했지만 오응수는 그 특유의 과장된 동작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공주실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뭐야, 누가 코로나 걸렸어? 그러자 오응수는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돈어른, 무슨 코로나예요? 저 오응수가 아빠가 된다고요.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수는 입을 틀어막았고 범수는 진짜야? 형 하며 흥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공주실은 아이고 세상에 하며 입을 틀어막더니 결국 옥분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옥분아. 이놈이 책임은 질 줄 아는 놈이었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도, 회의도, 의심도 잊혀졌습니다. 독수리 다섯 형제는 물론 술도가와 공주실, 마광수까지 이 집안에 오랜만에 눈물 섞인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한편 그런 따뜻한 기류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광숙. 나랑 결혼해 줄래요? 광숙은 술도가의 트럭을 개조한 채 동석을 향해 풍선 가득한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동석 오빠 이 말, 꼭 내가 먼저 하고 싶었어요. 나랑 결혼해줘요. 트럭 앞에 선 동석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웃으며 광숙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광숙씨. 난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 같아요. 그 순간 하늘에서 터진 폭죽과 함께 술도가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이 환호를 보냈고 동석은 광숙에게 조용히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훈훈한 분위기 뒤에 또 하나의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 규모 문제였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가족들만 불러서 하자. 10명 정도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석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전 최소 500명은 불러야겠어요. 광숙 씨를, 나의 사람을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광숙은 멈칫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왜 나랑 상의 없이 정했어요? 동석은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광숙 씨가 부담 가질까봐 깜짝 이벤트처럼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대화는 고스란히 박정수와 공주실에게도 전달되었고 두 어른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게 결혼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족들이 각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박정수와 공주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미뤄. 갑작스러운 결혼 보류 선언. 한동석은 눈을 크게 떴고 광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속은 이미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확실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책임질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어느 한 어두운 방에선 해임된 독고탁이 홀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래, 결국 가족도 회사도 딸도 다 떠나는구나. 그렇게 말하며 그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기 세리를 안고 있던 그의 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탁이야. 최 전무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 다 했대. 무혐의는 어려워. 탁은 전화를 끊고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라도 날 안아줬으면. 결혼식 하객 수가 10명이면 어때요? 우린 조용하게 시작해도 되잖아요. 광숙의 말에 동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난 이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광숙 씨를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광숙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출한 결혼을 원했습니다. 거칠애보다 마음, 소박한 시작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예약해둔 웨딩홀 브로셔와 500명 예상 좌석 배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잖아요. 이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당히 시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광숙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말없이 그 브로셔를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그 말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동석은 당황해하며 일어섰습니다. 그게 광숙 씨가 알면 부담 가질까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광숙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다툼은 조용히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침 집에 들렀던 박정수가 상황을 듣고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일이에요. 공주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가족의 토론으로 번졌습니다. 각자의 감정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그래도 형이 형수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라며 동석을 감쌌고, 한결은 이건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무거운 침묵만 삼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또 하나의 대화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모 박정수가 조용히 건넨 말. 광수가, 나 이제 곧 떠날 거야. 미국에 있는 언니들이 날 부르셨어. 거기 가면 병원 치료도 더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이상 민폐 안 끼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전엔 가야지. 이달 말까진 정리할게. 내 결혼식, 그 전에 꼭 보고 싶으니까. 장모는 떠나기 전 딸 같은 광숙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혼식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공주실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러다가 결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시골리기보단 서로를 다시 돌아보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울렸고, 광숙과 동석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독구탁의 집. 탁은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술병은 바닥에 놓인 채 비워져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회장 독구탁 씨, 내부 고발자 조작 영상 사건으로 검찰 송치. 탁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정적 속에 있다가 장미애가 두고 간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라주조 주식 이전 동의서. 그 속엔 그녀가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모두 술독가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광숙이한테 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잠시 후 장미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진 거 마지막이야. 광숙이와 천수한텐 말도 안 하고 두고 나왔어. 언젠가 필요할 때 보게 되겠지. 탁은 그녀를 바라보다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결국 다 내 덕이라면서 떠날 거잖아. 회사도 가족도 다 뺏기고 이제는 광숙까지? 장미애는 조용히 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탁이야. 내가 그동안 뭘 참고 살았는지 이제 와서 내가 말할 자격 없어.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깥에는 이미 세리를 바래다 주던 강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강수야, 난 이제 집도 회사도 다 내려놓고 왔어. 더는 가족이라는 말로 타기한테 붙잡혀 있고 싶지 않아. 강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이들과 책임을 피하려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 그 혼돈의 중심에 광숙과 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내가 정리할게. 500명 하객, 식장은 예약했고.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니,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억지로 분노를 누르고 있었다. 그게 광숙 씨가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그냥 내가.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운함,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피어올랐다. 광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동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결혼이 장난이에요? 이벤트예요? 나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 뒤편에서 박정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둘 사이의 갈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공주실도 조용히 말을 이었다.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지금은 결혼식보다 관계가 먼저예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형수 말도 좀 들어봐요. 형 마음은 알겠지만 결혼은 두 사람 몫이에요. 천수도 덧붙였다. 그래도 형이 형수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서로 조금만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광숙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박정수는 광숙에게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광숙아, 나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미국에 있는 언니들이 병원도 알아봐줬고 내 몸 상태도 이젠 더는 여기서 버티기 힘들어. 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넌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하잖니. 이달 안으로 떠날 거야. 그 전에 너 결혼식은 꼭 보고 싶어. 그 말에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혼란스러웠다. 결혼은 흔들리고 장모는 떠난다. 모든 게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 조용한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장미애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천수에게 맡기고 돌아섰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 나중에 광숙이한테 건네줘. 필요한 순간이 오면 알게 될 거야. 그 종이에는 신라주조 주식 이전 증서가 담겨 있었다. 장미애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다. 장미애는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나도 이제 그만하려고 해. 광숙이랑 천수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독고탁은 분노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주식 증서를 낚아채며 외쳤다. 이게 뭐야? 광숙이한테 이걸 다 넘긴다고? 그는 방안을 휘젓고 다녔다. 책상을 내리치고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구겨 던졌다. 그 순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엔 아직 어린 광숙과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탁은 순간 멈췄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가족이야. 결국 다 내 손에서 떠나는 거야.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의 전화였다. 회장님, 최 전무의 증언이 너무 명확합니다. 사건 무마는 어려울 듯합니다. 탁은 말없이 끊었다. 그리고 다시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한편 강수는 세리와 조용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세리는 말을 아꼈다. 나 범수 오빠 만나러 못 가겠어. 그 사람 볼 용기가 없어. 강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 그냥 오빠라고 부를게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별인지 시작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범수는 세리의 집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결국 결심한 듯 문을 두드렸다. 세리가 문을 열자 범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왜 혼자야? 항상 나 있었잖아. 기대도 돼. 이젠 나한테 와. 세리는 눈을 감았다. 말없이 그의 품에 안기며 조용히 속삭였다. 늦었어요. 죽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천수씨. 근데 속이 좀 더부룩하네요. 천수가 걱정스레 물을 건네던 찰나 지옥부는 입을 막고 일어섰다. 잠깐만요. 천수가 걱정스레 물을 건네던 찰나 지옥부는 입을 막고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녀는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설마 놀란 천수는 어안이 벙벙했고 오흥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옥분이 돌아오고 손에는 조용히 움켜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손을 펴보이자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선명했다. 이거 두 줄이에요. 오흥수는 입을 벌렸다. 진짜로 우리가... 네 오빠. 이제 아빠 되신 거 축하드려요. 그 순간 흥수는 아무 말 없이 지옥분을 끌어안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나 같은 놈이 이제 아빠라니. 그는 손을 꼭 잡은 채 급히 거실로 달려가 가족들을 하나둘 불러 모았다. 저녁 먹기 전에 모두 잠깐만 거실로 좀 나와주세요. 갑작스러운 호출에 가족들은 의아한 얼굴로 모여들었다. 공주실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뭐야, 누가 코로나라도 걸렸어? 오흥수는 주저하지 않고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들어올렸다. 아닙니다. 저 오흥수가 아빠가 됩니다. 순간 천수는 소리 없이 환호했고 한결은 손뼉을 쳤다. 공주실은 지옥분에게 다가와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꼭 잡았다.
잘했다 지옥분아. 정말 잘했다. 흥수, 이제 진짜 어른 되겠구나. 흥수는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는 현실 앞에서 진심으로 감격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결혼식을 앞둔 광숙과 동석의 집에는 또 다른 폭풍이 불고 있었다. 공주실과 박정수가 조용히 동석을 불렀다. 지금 이 분위기에 결혼식을 강행한다고요? 500명 하객이 웬 말입니까? 동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광숙 씨 마음은 생각해 보셨어요? 공주실은 눈을 마주치며 물었다. 그런 결정, 왜 단독으로 해요? 박정수도 이어받았다. 광숙 씨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동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광숙 씨가 나랑 결혼해줘서 그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공주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예요. 광숙 씨 지쳤어요. 그 눈빛 보면 몰라요? 그때 마광숙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 결혼식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동석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광숙 씨, 이 상태로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천수가 나섰다. 누나 형, 그럼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한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두르다 더 큰 오해만 생겨요. 한동석은 입을 꾹 다물고 광숙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엔 흔들림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술독가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오흥수는 지옥분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애기는 꼭 광숙 씨처럼 강하고 동석 형처럼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옥분은 웃었다. 그리고 엄마처럼 인내심도 있어야지.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나 어른 되려고요. 진짜로. 다음 날 마광숙은 트럭을 몰고 동석이 있는 작업장 앞으로 갔다. 트럭에는 풍선과 배너가 달려 있었다. 동석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요? 동석은 작업을 멈추고 천천히 트럭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열고 트럭 위로 올라가 외쳤다. 한동석 씨, 그래도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트럭 위로 올라갔다. 그 말 내가 하려던 건데.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다. 물론이죠. 트럭 위. 두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 입을 맞췄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진심은 다시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곳에선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주실은 고자동에게 말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고자동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처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장미애가 남긴 주식증서 사본이 있었다.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장미애는 거칠게 문을 닫고 독고탁 앞에 섰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장직에서 끌어내려놓고 주식도 뺏어가고 이제 날 내쫓겠다고? 탁은 헝클어진 머리로 술잔을 들이켜며 울부짖었다. 빈병은 이미 서너 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장미애는 조용히 책상 위에 액자를 들었다. 그 안엔 결혼초, 가족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 당신 등 돌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당신만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탁은 사진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던졌다. 나 아니었으면 당신도 광숙이도 그 술도가도 없었어. 장미애는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싸늘했고 말투는 단호했다. 그래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당신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집에도 당신한테도.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독고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혼잣말을 내뱉었다. 다 떠나네. 이제 진짜 아무도 없네. 한편 세리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범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미련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기대도 돼. 그 말, 왜 이제서야 해? 그 순간 강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여기 있었네요. 세리는 사진을 급히 숨기며 억지로 웃었다. 강수 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혹시 울고 있을까 봐요. 강수는 조용히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세리 씨, 나한테 기대도 돼요.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있잖아요. 세리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기대는 2번 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너무 무겁거든요.
강수는 그 말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곁에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시각 범수는 아기 돌봄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며칠째 쫓고 있던 흔적 끝에 그는 드디어 전처를 찾아냈다. 여기서 뭐해? 전처는 당황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범수는 손으로 문을 막았다. 하니 머리띠, 당신 집에서 나왔어. 거짓말하지 마.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까지 해? 범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니라 내 아이를 지키려고. 그 말에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당신 남편 모 회장. 그 사람에게 할 말도 있어. 범수는 핸드폰을 꺼내 녹취 기록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면 그 사람 죄는 덜어줄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범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이는 내 딸이야. 그 누구도 그 사실 바꿀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고자동은 공주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공주야, 너 아직도 결혼식 날짜 확정 못했냐? 공주실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엄마 마음은 그래요. 이 결혼, 좋은 결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고자동이 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 술도 가냐 골든캐슬이냐? 결정해야겠구나. 공주실은 순간 멈칫했다. 고자동은 문서를 내밀었다. 이거 골든캐슬 대표명의 변경 서류야. 결혼하면 바로 너 이름으로 돌릴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들여다봤다. 손끝이 떨렸다. 그만큼 기대가 크단 거야. 동석이한테도 너한테도. 공주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결혼이 단순한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명운이 걸린 거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동석은 술도가 앞에 풍선을 단 트럭을 세웠다. 광숙이 직접 꾸민 프로포즈 장소였다. 동석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치는 가운데 동석은 웃으며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물론이죠. 그러나 그 순간 박정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지금은 이 결혼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광숙과 동석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공주실도 같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결혼식은 미뤄야 합니다. 광숙의 청혼에 대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박정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렸다. 지금은 이 결혼 잠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동석과 광숙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얼어붙었다. 공주실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고 트럭 주변의 풍선들이 바람에 쓸쓸히 흔들렸다. 광숙 씨,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정수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동석 씨, 광숙 씨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거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 광숙이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 사실 너무 버거웠어요. 그녀는 눈을 떨구며 고백했다. 500명 결혼식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우린 함께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했던 거예요. 광숙 씨가 부담 느낄까봐. 그러나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서로 믿고 결정해야 하는 게 결혼인데 혼자 결정하고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주실 역시 냉정히 말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이젠 양가 가족 그리고 회사까지 얽혀있는 일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틀어질 수도 있어요. 광숙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잠깐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녀는 트럭에서 내려 풍선을 조용히 하나씩 정리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그날 저녁 술도가는 정막에 휩싸였다. 한편 고자동은 장미애가 남기고 간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식 증서. 그 안엔 신라주조의 지분이 담겨 있었다. 정말 이걸 넘기고 간 거야? 공주실은 아버지 옆에서 서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가 광숙 씨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직접 말 안 했지? 그러니까 광숙 씨가 몰랐던 거죠. 고자동은 서류를 조용히 책상에 올려두며 중얼거렸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네. 다음 날 박정수는 술도가를 찾아왔다. 광숙은 조용히 앉아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니, 광숙아, 나 너한테 서운했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내게 기대했나 봐. 아니에요, 제가 감당 못한 거예요. 정수는 광숙의 손을 잡았다. 아냐, 내 탓 아니야.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하고 싶었어.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이니까 서로 억지로 맞추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 광숙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같은 시각, 범수는 전처와 함께 모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모 회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전처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이는 범수 씨 딸이에요. 그동안 숨겨서 죄송해요. 범수는 말없이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에요. 어떤 거래도 침묵도 필요 없어요. 이젠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우 회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범수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한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한편 공주실은 고자동과 함께 골든캐슬 회의실에 있었다. 아빠, 나 고민 끝에 결심했어. 고자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결혼은 할 거야. 하지만 회사 일, 결혼식, 전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 고자동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공주실답지. 공주실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동석 씨한테도 사과할게.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 그날 밤 술도가 앞마당에 모두가 모였다. 지옥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흥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와 함께. 광숙과 동석은 잠시 멈췄던 손을 다시 맞잡았다. 동석은 조용히 속삭였다. 다시 시작해볼까요?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천천히 같이 가요. 그 순간 하늘 위에 불꽃놀이가 터졌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심 어린 순간이었다. 술도가의 저녁은 오랜만에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광숙은 손수 지은 밥에 죽을 끓이고 한동석은 반찬을 차리며 광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밥같이 먹는 것도 참 좋네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닐까요? 공주실과 박정수, 고자동, 천수, 흥수, 그리고 지옥분까지.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옥부는 물컵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너무 많은 걸 너에게 기대했던 것 같네요. 광숙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에 공주실도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이제야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그 순간 흥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이거 다들 보세요. 그가 꺼낸 건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테스트기를 들고 그는 외쳤습니다. 두 줄이에요. 저 오흥수가 아빠가 됩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며 환호성을 질렀고 공주실은 황당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코로나 걸렸다는 줄 알았지? 지옥부는 감격에 겨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 우리 집안에 또 새 생명이. 옥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이젠 오빠에서 아빠로 승진하셨네요. 흥수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옥분 씨. 우리 아이 행복하게 키워요. 그날 밤 모두가 모인 거실에서 작은 축하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 결혼식보다 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분위기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병실복도, 불 꺼진 방 안에서 검은 옷을 입은 독고탁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한 손에 쥐고 있는 USB가 불길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이 가족, 다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탁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 문틈 사이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 다시 시작된 평화 속 위기. 그 속에서 과연 이 가족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